오늘은 여주 기사물 탑10을 준비했습니다. 민폐녀 아닌 오직 걸크러쉬로 승부하는 여주들입니다. 평점 4.0 이상과 여주의 검술 실력을 합산한 순위입니다. 10위 시그리드의 시그리드입니다. 고지식하고 충직했던 평민 출신의 기사로 황제의 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에게 돌아온 건 실컷 이용당한 후 처형이었죠. 다시 회귀한 그녀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 애쓰며 세상살이를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신의 답답했던 생각과 생활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여주 성장물인 시그리드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 여기사 레이나의 레이나입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용맹함으로 이름난 리엄은 다른 부대와 합류하며 그곳을 지휘하는 여자 레이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필 여자냐며 그녀를 조롱하던 리엄은 뜻하지 않게 포로로 잡히고 그를 구하러 온 레이나에게 살려줘 라는 치욕적인 발언과 함께 그녀의 손에 구출되죠. 함께 떠난 원정길에 리엄의 원수인 레오에게 그녀가 붙잡혀 가게 됩니다. 19금 소설답게 두 주인공들의 로맨스가 아주 달달합니다. 그렇지만 여주의 걸크러쉬가 거기에 묻히냐? 전혀 아니에요. 빙의나 환생물이 아닌 정통 중세물 로설답게 시원시원한 전개와 넘치는 사랑이 적절한 배합을 보이며 몰입감도 또한 매우 높은 작품입니다. 8위 돌아온 여기사의 이레나입니다. 반란에 휩쓸려 가족과 가문을 잃은 이레나는 복수를 다짐하며 기사단장의 자리에까지 오르지만 정적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회귀한 그녀는 황후와 세력 다툼 중인 칼라일 황태자의 편에 서기로 다짐하며 그에게 황위에 올려주겠다며 자신과 위장 결혼을 하자고 청합니다. 낮에는 황태자비로 밤에는 검을 든 기사로 복수를 하는 이레나를 정말 멋지게 그려낸 일러스트 작가님께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7위 그림자 없는 밤의 로젤린입니다. 하얀 밤의 기사단의 하급 기사였던 로젤린은 사냥대회에서 절벽에 떨어져 죽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지만 멀쩡한 백치인 상태로 다시 태어나죠. 말과 행동은 다시 배우지만 그녀의 무공은 최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죠.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남주를 시도 때도 없이 곁에서 호위하는 여주네요. 보통 여주 기사물은 전체적으로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의 소설인데 반해 이 그림자 없는 밤의 로젤리는 유쾌하고 밝고 순진한 하지만 검술은 최강인 고구마 전혀 없는 개그 코드가 들어있는 소설입니다. 6위 까마귀는 반짝이는 것을 좋아해의 사하라입니다. 적의 눈알도 파먹는 대장군 사하라는 수도로 개과천선을 하며 들어오죠. 우연찮게 황태자와 엮이며 그의 정적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집착하는 황태자를 교묘히 피해 다니면서도 냉철한 수사력에 더불어 뛰어난 검술로 배드가이들을 시원하게 팍팍팍 쓰러뜨리는 사하라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 황제와 여기사의 폴리아나입니다. 미모와 재능으로 대륙을 차지한 황제 룩소스는 전장에서 적국의 여기사 폴리아나의 기계에 반해 그의 기사가 되길 청합니다. 짧은 머리에 두루뭉술한 외모의 폴리아나는 룩소스의 원대한 꿈을 함께하기로 하며 용맹하게 전장에 나서죠. 전쟁 막바지의 룩소스는 어느새 그녀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지만 황제와 남자라는 간극에서 갈등합니다. 내용처럼 마냥 달달하지만은 않은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 뒷머리를 때리는 반전이 있었지만 여기사물에서 폴리아나는 그 존재만으로도 레전드입니다. 4위 진홍의 카르마의 카시아입니다. 암살자로 키워진 군인인 카시아는 배신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중세시대의 여기사로 다시 깨어난 그녀를
아끼고 챙겨주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 카시아가 구해줘야 할 그녀의 리스트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죠. 그로 인해 인간의 감정을 상실한 채로 키워졌던 그녀는 사람의 감정을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무술 실력은 마치 암살자인 주인공이 적진에서 적을 일당백으로 처리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묘사가 정말 리얼해요. 그녀의 능력과 더불어 남주 후보를 찾는 재미도 이 소설에서는 있어요. 하지만 로맨스는 마이 바닥이에요. 무한한 능력녀의 무심한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진홍의 카르마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마리포사의 리엔입니다. 라르칼리아 마지막 여왕인 스완은 마지막 정복을 눈앞에 두고 그녀의 미친 정복욕에 지친 사람들에 의해 처형됩니다. 200년 후 한 시골의 말파리꾼의 딸로 환생한 그녀는 오빠가 전쟁에 참가해 전사하고 가문을 이어야 하는 남동생마저 전쟁에 자원하자 르에는 남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말을 몰고 전쟁터에 들어섭니다. 그녀의 처형에 관여했던 가문의 후손이 지휘관으로 있는 걸 알게 되고 아련해지지만 전쟁은 그녀를 보통의 여자로 남겨두질 않습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적장의 머리에 화살을 쏘고 함정에 빠진 아군을 옛 여왕의 지휘력을 발휘하여 위기에서 구해내죠. 물론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남자들이 수두룩하지만요. 그녀의 환생을 기다려온 남동생과의 갈등 속에서 다시 발휘되는 그녀의 검술, 기마술, 카리스마는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대륙을 뒤흔든 전쟁 대서사 소설을 강추드립니다. 2위, 아도니스의 이아나입니다. 만화 검술자 이아나를 자신의 기사로 간절히 원했던 학술원의 선배 아르하드는 끝까지 그의 거시기를 거절하는 이아나의 숨을 직접 거둡니다. 다시 회귀한 이아나는 그녀의 유언대로 적국의 아르하드의 기사가 되기 위해 검 실력을 키우며 그와 만날 날을 준비하죠. 하지만 그녀의 주변을 몰래 지키는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되고 서서히 그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마검의 소유자인 이아나가 존경과 동경의 마음을 담아 아르하드의 기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탄탄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로맨스 분량보다는 여주 성장물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 검을 든 꽃의 에키네시아입니다. 마검의 지배를 당해 무수한 사람들을 살육한 에키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시간을 되돌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원흉인 마검을 버리기 위해 창천 기사단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전생에 그녀를 살려주었지만 그녀가 무참하게 살해한 기사단장 유리엔을 만나게 되고 입학 첫날 유리엔은 에키를 자신을 따르는 스콰이어에 임명합니다. 그녀가 직접 목숨을 거둔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서서히 감정이 물들기 시작하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여주의 행보가 일관적이고 순간순간 갈등의 기로에 서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점, 청렴하고 올곧은 오러마스터인 기사단장 유리엔의 스윗이 가슴 떨리게 하고 드래곤 등 판타지 요소가 가득하지만 강한 두 주인공들의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의지해 나가며 사랑을 한다는 점이 여성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큰 성공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걸크러쉬와 로맨스가 가장 부합한 검을 든 꽃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소개하는 책들이 다음에는 어떤 장르로 분류가 될까 벌써부터 흥분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